지을 때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한지, 네. 내가 정말 건물이 필요한지부터 모든 걸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30년, 60년, 90년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건물을 생각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범람하는 정보 넘치는 영상 속에서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난 정보 영상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너튜브 나 구독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장안의 화제죠. 영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의 참고서가 되고 싶은 너튜브. 나 구독자. 자, 오늘도 재밌는 영상들만 또 쏙쏙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리고요. 네.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주인공으로 함께 하실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집을 지으면 다들 왕궁을 짓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평짜리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빨리 늦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그런 어떤 충동적인 쇼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료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을 지는 데 있어가지고 집이 나중에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죠. 계획이 잡히고 계획이 다 잡혔다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은 지어지는 게 벌써 50% 이상이 끝난 거예요. 100%, 거의 90% 이상이 끝난 거예요. 짓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기획이 1, 2고 시공이 90 이상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두 다리 못 뻗고 자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쉽죠. 네, 오늘 너튜브 나 구독자 주인공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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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건축사 안 선생으로 활동하는 안홍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 일을 하셔서 건축과 관련된 너튜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너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너튜브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고, 네. 제가 이제 건축을 시작으로, 건축 시공을 시작으로 설계, 인테리어, 감리단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력이나 경험을 살려서 그 교육용 콘텐츠로서 건물주 학교라는 너튜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년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건축사와 너튜브 중에 어떤 일이 더 적성에 맞으십니까? 건축을 짓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되게 즐거운 일이고,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전달하는 너튜브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요즘은 너튜브가 재밌습니다. 너튜브를 네. 선택해 주셨어요. 네. 네.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요즘은 예전보다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저희 그 건물주 학교라는 컨텐츠는 실제적인 뭐 땅을 보는 것부터 그다음에 설계 회의를 하는 거, 그다음에 공사가 시공되어지는 실제적인 영상을 갖다가 바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진짜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접근이 많으시고, 네. 그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네. 전국에서 찾아주시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오. 그렇군요.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영상을 얻고 있는 영상들이 참 많은데요. 네. 보니까 진짜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음. 계속해서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외부로 나왔습니다. 외부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하는 일은 땅을 보는 일입니다. 앞전에 천안에서도 땅을 보고 파주에서 땅을 보고 많은 곳에서 땅을 봤을 때 그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땅을 먼저 볼 때, 이 땅을 볼 때 이 땅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이 땅 주변에 뭔가 있는지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은 한눈에 보여요. 어떤 땅이든 거의 웬만한 것들은 한눈에 보여요. 큰 단지가 아닌 이상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면, 우수, 하수, 전기, 통신, 그런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땅의 높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 집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올라가 가지고 향과 소음과 뷰와 동선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빛에 대한 거, 어디가 빛이 좋을지, 그리고 또 하나가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어지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지는지, 혹은 그 흔적들을 갖다가 보면서 체크가 되어져야 돼요. 올라왔습니다. 땅 위로 올라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들은 풀입니다. 자, 가까이 와 보시죠. 풀이 어떤 풀이 자랐나. 얘들은 거의 물풀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땅에 기본적으로 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땅에 대한 배수 처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하게 되어지면 이제 뭐 겨울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뭐 그런 계절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와서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바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어떤 장치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우리 건물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혹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요소들을 잘 사용을 갖다가 하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현장 필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집의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땅 고르는 법을 지금 저희가 만나보고 왔는데, 네네. 이제 땅을 골랐으니까 집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뭐 내가 살 집 내가 알아서 설계할 거야, 나만의 드림하우스가 있어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알아둬야 할 뭐 팁 같은 게 있습니까? 우선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네. 나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즐거운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건물을 지금 시점에서 짓는 것보다 5년, 10년, 15년, 30년 저 멀리까지 이 건물을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서,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미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 건물이 나중에, 지금은 집이지만 30년 뒤에는 미술관을 바뀔 수 있게끔 애초부터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그 땅을 보시면서 땅을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땅을 보게 되어지면 향, 그다음에 향, 소, 뷰 동일한 거 말씀을 드리는데, 네. 향을 보고, 그다음에 소음이 어디서 들리는지 보고, 뷰가 어디가 좋은지를 보고, 네. 그다음에 집을 들어가는 동선이 어느 게 가장 시원한지, 그렇게 선별을 갖다가 하면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단점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장점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건물주 학교 안 선생님께서는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중점을 또 두시나요? 우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네. 그다음에 넘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집마다 그것을, 부족한 것은 채워 넣고 네. 넘치는 건 좀 덜어내서 집안의 평온을 만드는 게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로서는 이게 그렇게만 만들면 재미가 없거든요. 즐거운 거를 하나씩 집어넣는데, 어떤 집은 마당이 넓어야 되고, 어떤 네. 집은 음악하는 공간, 미술하는 공간, 목공방 이런 게 있지만, 뭐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만의 공간이 마이 게러지를 만듦으로써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보더라도 그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힐링이죠, 바로. 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그 건물주 학교 너튜브 영상을 조금 찾아봤는데 영상이 무려 한 3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네. 많이 올라가네요. 정말 많죠. 그러면 선생님,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시게 된 겁니까? 제일 처음에 영상은 뭐든지 이제 순서가 있는데, 네. 땅을 보는 것부터 땅의 장단점을 보고, 네. 그다음에 설계하는 회의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보여드리면서 공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네. 맨 마지막에 건물주분께서 살면서에 대한 어떤 품평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건물을 새로이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험 남음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대단하세요. 이 좋은 콘텐츠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시는 거는 참 좋은데, 맨 처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시는 거
좀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어색하거나?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네. 저는 영상을 제일 처음에 촬영을 할 때 네. 일하다가 잠깐 졸려서 자다가 네. 깬 상태에서 저희 이제 친구가 영상 화면 한번 조정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주어지고 대본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속마음이 집을 어떻게 져야 되는 속마음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 영상이 지금 저희한테선 제일 중요한 영상이 되고 추천하는 영상 제 1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뭔가 짜여진 게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진실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너튜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팁 같은 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안 선생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떤 그 잠깐의 이슈가 되어지는 단막극 같은 이슈보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을 꾸준하게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계속 이끌어 간다면 뭐 잠깐의 이슈는 구독자를 늘릴 수 있지만 진짜 그 찐 구독자는 적거든요. 찐 구독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안 선생님의 너튜브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외장재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갖다가 하면 옷을 입혀야 되는데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져요. 외장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외장재가 또 건물에 뭐 창호가 되어질 수도 있고 뭐 몇 가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종류별로 부위별로 외장재를 갖다가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외장재라고 하면은 딱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막힌 외장재냐 아니면 하나는 열린 외장재냐예요. 그래서 막힌 외장재는 뭐 돌, 벽돌, 금속재, 그 다음에 무슨 화학적인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힌 외장재라면 뚫린 외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뭐 유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루버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겠고 그런 것처럼 이 건물에 어떤 외장재를 입히느냐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시간은 어떤 게 오래 쓸까? 천연재료가 상당히 더 오래 씁니다. 석재라는 어떤 천연재료, 금속재 재료, 그 다음에 화학적 재료 이 세 가지로 놓고 본다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여기 천연석과 그 다음에 뭐 벽돌 요 정도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초고층이라든 이런 게 많이 쓰인다고 한다면 금속형의 어떤 재료들이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있던 판넬류와 여기에 있는 화학적인 것들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드라이비트류하고 뭐 스톤 코트 이런 쪽이 이제 화학적 재료가 될 거예요. 이 지역의 이 건물의 특성에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장재를 쓰시는 게 제일 낫고 아깝다고 두껍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하나로 갖다 다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생각보다 태양의 직사광선이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타고 들어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붕에서는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보완을 해주게 되어지면 건물을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 건축사 안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집을 지을 때 알아둬야 될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머리 아파요. 네, 너무 많네요. 네. 그 저는 처음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제 이게 집 지으시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설계를 처음 했을 때는 100만 원만 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세요. 네네. 그러다가 계속 건물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죠. 아, 욕심이 생기는군요. 네. 그다음에 그게 건물의 크기면 그다음에 네. 재료 부분에 있어서 네. 이거 저거 다 좋다 보니까 비싼 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이 생각했던 집의 모양과 설계가 돼 있는 게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달 뽑고 못 자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철거하고 다시 짓고 이런 과정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시공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아닌 다른 분들 먼저 지었던 사람들을 만나봐서 건물주들을 만나서 이 시공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눈치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막
집 지을 때 뭔가 합리적으로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궁금해요. 가성비라고 하는 건 이제 효과적인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물에 대한 크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좋은 재료를 봤다면 국산 재료라든지 아니면 대한 재료라는 걸 찾아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절대 금액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건 네. 사람 피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문손잡이, 오. 수도꼭지, 욕조, 세면대, 주방기구 이거는 사람 피부하고 밀접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 금액을 낮춰서는 안 되고 되려 금액을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지다가는 그런 것들을 금액 낮추면은 실제로 살면서 좀 많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돈을 확실하게 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더? 저는 뭐 궁금한 것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몇 명 정도 되시죠 지금? 저희가 지금 한 3,300명 정도 3,300명에 지금 영상이 아까 300개 가까이 됐다고 와. 했는데 네네. 이제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찐 구독자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정말 집이 필요한지, 네. 내가 정말 건물이 필요한지부터 모든 걸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30년, 60년, 90년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건물을 생각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미래 가치를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지켜서 건물 지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저희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여쭤볼게요. 네. 2021년은 저는 구암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소로리까지 지금 달려고 있고 제주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충북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건물주학교 안선생 안흥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